시간은 왜 이렇게 빨리 흘러갈까? 여러분, 이런 말 해본 적 있지 않으세요? 아니, 벌써 하루가 다 갔네. 엊그제 새해였는데 벌써 연말이야. 시간은 분명 똑같이 흘러가는데 왜 나이가 들수록 더 빠르게 느껴질까요? 어릴 때는 하루가 그렇게 길었는데 지금은 한 달이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집니다. 우리가 느끼는 시간은 시계가 알려주는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라 마음이 받아들이는 주관적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질문을 가지고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시간은 왜 이렇게 빨리 흘러가는 걸까?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시간을 붙잡을 수 있는지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혹시 여름방학을 기억하시나요? 아침에 눈을 뜨면 하루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친구들과 뛰어놀던 오후는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눈 뜨면 바로 출근이고 정신 차리면 하루가 이미 끝나 있습니다. 왜 어린 시절의 시간은 느리게 갔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이들의 삶은 새로움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 걷는 길, 처음 만나는 친구, 처음 배우는 놀이와 공부, 모든 것이 낯설고 새로운 경험이었죠. 우리의 뇌는 새로운 경험을 만날 때 그것을 더 길고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의 하루는 빛나는 사건들로 가득 차 있었고 그만큼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된 우리는 어떨까요? 아침에 일어나 출근하고 비슷한 일과를 보내고 비슷한 대화 속에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새로움이 줄어든 자리에는 익숙함만 남습니다. 그리고 뇌는 익숙한 경험을 압축해서 저장합니다. 결국 시간이 금세 지나간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니체는 말했습니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인간은 무뎌진다. 그러나 새로운 경험을 향한 용기를 잃지 않을 때 삶은 다시 살아난다. 어린 시절의 시간은 단순히 길었던 게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는 삶을 더 깊이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새로움에 놀라고 기뻐하고 때로는 두려움 속에서도 성장했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하루는 복사한 듯 똑같지 않나요? 시간이 빠르다고 느껴진다면 그건 우리가 매일 같은 하루를 반복하며 살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아이처럼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익숙한 길 대신 다른 길로 걸어보고 어제 하지 않았던 작은 시도를 해보세요. 그 순간 뇌는 다시 활발히 깨어나고 시간은 더 천천히 흐르기 시작할 겁니다. 시간을 느리게 하는 비밀은 사실 아주 간단합니다. 익숙함을 깨고 새로움을 받아들이는 것, 삶 속 작은 변화를 선택하는 용기입니다. 우리는 매일 같은 하루를 반복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출근 준비를 하고 비슷한 길로 직장에 가고 비슷한 일을 하며 하루를 보냅니다.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 어제와 같은 저녁을 맞이하죠. 이렇게 반복되는 하루는 뇌 속에서 특별히 기록되지 않습니다. 뇌는 에너지를 아끼는 성향이 있어 새롭지 않은 경험은 요약본으로 저장합니다. 이것이 시간이 빨리 간다고 느끼는 이유입니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작년 오늘 무엇을 했는지 또렷하게 기억하시나요? 아마 대부분은 흐릿할 겁니다. 왜냐하면 특별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반대로 특별한 날은 생생히 남아 있습니다. 첫 출근, 첫 여행, 새로운 만남. 이런 경험들은 뇌에 깊은 흔적을 남기기에 시간이 길게 느껴집니다. 익숙함은 시간을 압축시키고 새로움은 시간을 확장시킵니다. 니체는 삶을 영원회귀라 불렀습니다. 똑같은 일이 무한히 반복된다고 해도 그 삶을 사랑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죠. 이는 단순한 철학적 질문이 아니라 우리가 익숙함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묻는 물음이기도 합니다. 현대인의 하루는 너무 빨리 흘러가 버립니다.
월요일이 시작되면 어느새 금요일이 찾아오고 한 해가 시작되었다 싶으면 곧 연말이 다가옵니다. 이런 시간의 압축은 우리의 삶을 공허하게 만듭니다. 내가 무엇을 했지? 돌아볼 때 떠오르는 장면이 별로 없다면 그만큼 우리는 익숙함 속에 파묻혀 있었다는 뜻입니다. 시간을 길게 만드는 방법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매일 같은 길 대신 다른 길로 가보는 것, 평소 듣지 않던 음악을 들어보는 것, 처음 해보는 작은 요리를 시도하는 것, 이런 사소한 변화가 우리의 시간을 확장시켜 줍니다. 혹시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 당신의 삶을 지치게 하고 있나요? 그렇다면 오늘 작은 변화를 선택해 보세요. 책상 위치를 바꾸는 것, 아침에 마시는 커피 대신 차를 마시는 것, 혹은 퇴근길에 잠시 공원을 거니는 것. 그 작은 차이가 시간을 다르게 만듭니다. 니체는 삶은 해석이다라고 했습니다. 같은 하루를 살아도 어떤 태도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삶의 무게는 달라집니다. 익숙한 일상도 새로운 눈으로 본다면 시간은 다시 살아나고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더 깊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빨리 가는 이유는 우리가 너무 익숙함 속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붙잡는 길은 새로운 경험을 받아들이고 일상의 작은 틈을 내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똑같았다면 내일은 작은 변화를 더해보세요. 그 순간 당신의 시간은 다시 천천히 흐르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는 하루의 대부분을 비교하며 보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SNS를 열고 타인의 삶을 훔쳐봅니다. 누군가는 새 차를 샀고 누군가는 해외여행을 떠났습니다. 그 화면을 보고 나면 나의 오늘은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비교는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비교는 우리의 시간을 삼켜버립니다. 타인의 속도에 맞추느라 나의 시간을 잃어버리기 때문이죠. 학생은 성적을 비교합니다. 한 문제 차이로 기뻐하거나 좌절하고 남보다 높은 점수를 얻으려 밤을 새우기도 합니다. 직장인은 동료의 성과를 비교합니다. 승진, 연봉, 인정받는 정도까지 모두 비교의 대상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의 시간을 살지 못하고 타인의 기준에 묶여버립니다. 니체는 너 자신이 되어라라고 말했습니다. 남의 삶을 따라가며 사는 것은 결국 자신을 잃어버리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현실 속 우리는 끊임없이 타인의 그림자를 좇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를 좇는 동안 나의 삶은 공백처럼 사라집니다. 비교는 시간을 왜곡시킵니다. 타인의 성취는 크게 확대되고 나의 노력은 축소되어 보입니다. 그래서 나는 늘 부족하다는 생각에 시간은 더 빠르게 흘러가는 듯합니다. 불안과가 시간을 압축시키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하루 종일 열심히 일했는데도 마지막에 남는 건 나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감정뿐. 그날 흘려보낸 시간은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시간을 산 게 아니라 남과의 비교 속에서 허비했기 때문입니다. 비교와 경쟁은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그리고 지친 순간마다 시간은 더 빠르게 도망칩니다. 주말이 와도 충분히 쉬지 못하고 휴가를 떠나도 SNS 속 타인과 비교하며 오히려 더 불행해집니다. 니체는 삶을 자기 극복의 과정이라 했습니다. 비교는 남을 이기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어제의 나를 넘어서는 길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남과 경쟁하느라 정작 자신을 성장시킬 기회를 놓칩니다. 비교는 불가피한 본능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본능을 방치하면 시간은 더 공허해집니다. 비교에 묶여 살면 오늘 하루가 타인의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의 인생은 점점 더 희미해집니다. 만약 시간이 너무 빠르다고 느껴진다면
혹시 남과의 비교 속에서 당신의 하루를 잃어버리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돌아보셔야 합니다. 비교의 늪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아무리 긴 하루도 허무하게 사라지고 맙니다. 오늘부터는 이렇게 다짐해 보세요. 나는 남과 경쟁하지 않는다. 나는 나만의 시간을 살아간다. 그 다짐 속에서 당신의 시간은 다시 선명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그야말로 속도의 시대입니다. 스마트폰만 켜면 수천 개의 뉴스와 콘텐츠가 쏟아지고 SNS 속 알림은 단 몇 초의 간격으로 울립니다. 세상은 늘 우리를 재촉하며 말하죠. 빨리, 더 빨리 움직여라. 과거에는 편지를 보내고 답장을 받는데 며칠 혹은 몇 주가 걸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메시지를 보내면 몇 초 만에 답장이 옵니다. 이 속도에 우리는 이미 익숙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익숙함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지쳐갑니다. 회사에서도 속도는 중요합니다. 더 빠른 성과, 더 신속한 결과, 프로젝트는 더 짧은 시간에 끝내야 하고 회의는 효율을 강조하며 결국 더 바쁘게 우리를 몰아붙입니다. 일을 끝내도 곧바로 다음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숨 돌릴 틈조차 없는 일상 속에서 시간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니체는 삶을 깊이 음미하는 철학자였습니다. 그는 느림 속에서만 삶의 본질을 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속도를 높일수록 삶의 의미는 얕아지고 시간은 손가락 사이 모래처럼 흘러갑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출근길에 음악을 들으며 버스나 지하철에 앉아 있지만 정작 그 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 경험. 눈앞의 일을 처리하느라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조차 자각하지 못하는 상태. 이것이 바로 속도의 시대가 우리에게 남긴 흔적입니다. 정보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엔 책 한 권을 읽는데 며칠, 몇 주가 걸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식은 천천히 스며들었고 우리 안에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짧은 영상과 요약글로 몇 분 만에 수많은 지식을 접합니다. 그러나 그 지식은 금세 잊혀지고 우리 삶에 제대로 스며들지 않습니다. 빠른 속도가 깊이를 앗아가기 때문입니다. 이런 빠름의 문화 속에서 우리는 늘 쫓기는 기분을 느낍니다. 나는 뒤처지고 있는 건 아닐까? 저 사람처럼 빨리 성과를 내야 하지 않을까? 그 조급함은 불안을 낳고 불안은 다시 시간을 압축시킵니다. 결국 하루가 끝났을 때 남는 것은 성취감이 아니라 피로뿐입니다. 니체라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너는 어디로 달려가고 있는가? 너의 발걸음은 너의 의지인가? 아니면 세상이 재촉하는 속도인가?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멈춰 서야 합니다. 속도의 유혹에 계속 끌려다니면 결국 우리는 삶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빠른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가끔은 늦게 가는 것이 더 많은 것을 보게 해줍니다. 천천히 걷는 산책 속에서 나무의 빛깔과 바람의 결을 느끼듯 삶도 속도를 늦출 때 비로소 그 깊이를 드러냅니다. 오늘 하루도 숨 가쁘게 달려오셨나요? 그렇다면 잠시 멈춰서 보세요. 당신의 마음은 이미 속도의 무게에 지쳐 있을지 모릅니다. 속도를 늦추는 순간 비로소 시간은 다시 우리 편이 됩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흐릅니다. 시계의 초침은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고 하루는 24시간으로 분명히 주어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시간을 다르게 느끼며 살아갑니다. 어떤 날은 하루가 길게 느껴지고 또 어떤 날은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집니다. 같은 일시간이 누군가에게는 지루한 고통이 되고 다른 누군가에게는 순식간에 흘러간 기쁨이 되기도 합니다.
니체는 이런 현상을 두고 인간은 시간을 창조하는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삶의 질을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객관적 시간은 시계에 있지만 주관적 시간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한 한 시간과 병원 대기실에서 보낸 한 시간은 분명히 다르게 느껴집니다. 즐거움과 몰입은 시간을 짧게 만들고 불안과 지루함은 시간을 길게 만듭니다. 결국 시간은 감정의 거울이자 우리 의식의 산물인 셈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이 시간이 빠르다고 느끼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끊임없는 자극 속에서 우리 뇌는 순간을 깊게 새기지 못합니다. 기억에 남는 것이 적으니 되돌아보면 하루가 빈 껍데기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했지? 곰곰이 떠올려도 떠오르는 장면이 별로 없다면 당신의 하루는 더 짧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세요. 짧은 하루에도 놀이터에서 뛰놀고 새로운 친구를 만나고 처음 보는 것들로 가득했습니다. 그 기억들이 촘촘히 쌓이면서 우리는 하루가 길다고 느꼈습니다. 즉, 시간의 체감은 경험의 밀도와 깊이에 달려 있습니다. 니체는 시간을 단순한 흘러감이 아닌 삶의 의미를 담는 그릇으로 보았습니다. 어떤 순간을 어떻게 살았는가, 그것이 곧 내가 느끼는 시간이다. 이 말은 오늘을 허투루 보내면 시간은 공허하게 흘러간다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혹시 당신은 하루가 늘 빠르다고 느끼나요? 그렇다면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며 이 질문을 해보세요. 나는 오늘 어떤 순간에 몰입했는가? 나는 어떤 장면을 내 기억 속에 새겼는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없다면 당신의 시간은 객관적으로는 채워졌어도 주관적으로는 텅 빈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다르게 느끼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의미입니다. 의미가 있는 순간은 짧아도 강하게 다가오고 의미 없는 순간은 길어도 공허하게 다가옵니다. 니체는 의미를 창조하는 인간을 진정한 삶의 주체라고 보았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의미를 만들 때 비로소 시간은 생명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시간을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닙니다. 그 시간 안에서 무엇을 경험했고 무엇을 느꼈으며 무엇을 창조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의미가 담긴 시간은 짧아도 영원처럼 남습니다. 오늘도 당신에게 같은 하루가 주어졌습니다. 똑같이 24시간이 흘러가겠지만 당신이 어떻게 살아내느냐에 따라 그 하루는 공허할 수도 충만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시간은 객관적인 흐름이 아니라 당신이 빚어내는 주관적 작품입니다. 우리는 늘 바쁘게 살아갑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시계를 확인하고 할 일을 떠올리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버스나 지하철 안에서도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다음 일정과 메시지에 몰두합니다. 숨 돌릴 틈조차 없이 시간은 우리를 끌고 갑니다. 그러나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멈출 줄 아는 자만이 삶을 바라본다. 이 말은 단순한 휴식의 권유가 아닙니다. 삶의 의미를 느끼기 위해서는 시간을 멈추어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왜 휴가 때 시간이 길게 느껴질까요? 바로 평소와 다른 리듬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여행지에서 걷는 길, 처음 마주하는 풍경, 낯선 공기와 소리, 그 모든 것이 새로움으로 다가옵니다. 그 순간 기억이 깊어지고 시간은 더 넓게 확장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반대로 매일 같은 출근길, 같은 사무실, 같은 대화는 기억 속에서 압축되어 버립니다. 시간이 빨리 지나간다고 느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니체는 인간이 시간을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깊게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깊게 산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을 멈추어 바라보며 온전히 경험하는 것을 뜻합니다. 멈춤은 단순한 정지가 아닙니다. 멈추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자기 자신과 마주합니다. 분주하게 달리느라 보지 못했던 내 마음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것이 멈춤이 주는 지혜입니다. 예를 들어 짧은 산책을 떠나보세요. 스마트폰을 꺼두고 하늘을 바라보며 걸어보는 겁니다. 그 순간 지나치던 바람의 결, 나무 사이의 빛, 멀리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새삼스럽게 마음에 스며듭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시간입니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속도를 요구합니다. 빠른 정보, 빠른 대답, 빠른 성과. 그러나 빠를수록 우리는 삶의 깊이를 잃습니다. 니체가 강조한 것은 더 빨리가 아니라 더 깊이였습니다. 멈춤은 때로 두려울 수 있습니다. 멈추면 뒤처질까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짜 뒤처지는 것은 멈추지 못해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삶입니다. 아무리 앞서 달려가도 기억에 남지 않는 삶이라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손해 아닐까요? 멈춤의 순간은 시간을 길게 만드는 마법 같은 힘을 가집니다. 짧은 호흡 명상, 의식적인 쉼표 하나가 시간을 단단하게 채워줍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단순히 흘러가는 시간을 사는 것이 아니라 머무르고 음미하는 시간을 누리게 됩니다. 니체가 말한 멈춤은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오히려 삶을 더 선명하게 마주하기 위한 용기입니다. 바쁘게 흘러가는 하루 속에서도 잠시 멈추어 자신에게 묻는 겁니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 시간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삶의 무게와 의미로 다가옵니다. 멈춤은 우리를 더 깊게 살게 하고 흘러가는 시간을 붙잡아 줍니다. 우리는 늘 내일을 준비하며 삽니다. 시험을 위해 공부하고 미래의 안정된 삶을 위해 일합니다. 물론 계획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계획에만 매달리다 보면 정작 오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현재를 외면하는 자는 결국 아무것도 살지 못한다.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난 한 달을 떠올리면 언제 그렇게 시간이 갔지? 이런 말이 절로 나오지 않나요? 그 이유는 오늘을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늘 내일이나 어제에 머물러 있었던 거죠. 순간을 산다는 건 크고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아침 햇살을 느끼며 깊게 숨쉬는 것, 점심 식사에서 한 숟가락을 음미하는 것,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할 때 눈을 맞추고 마음을 나누는 것. 이런 작은 순간들이 곧 인생의 전부가 됩니다. 니체는 삶을 긍정한다는 것은 이 순간을 긍정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래에 올 어떤 성공이나 과거의 상처가 아니라 바로 지금 내 앞에 있는 장면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 그것이 삶을 긍정하는 힘입니다. 현대인들은 늘 조급합니다. 시간을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는 압박, 뒤처지면 안 된다는 불안이 순간을 빼앗아갑니다. 하지만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깊이에서 의미를 찾습니다. 잠시 멈추어 지금을 느끼는 것, 그 안에서 삶은 충만해집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언젠가 여유가 생기면 행복하게 살 거야. 하지만 그 언젠가는 오지 않습니다. 행복은 미래의 보상이 아니라 현재의 선택입니다. 오늘 이 순간을 어떻게 살고 있는지가 곧 나의 행복을 결정합니다. 순간을 사는 법은 결국 태도의 문제입니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눈앞의 대화에 집중하는 것, 걷는 길에서 바람의 결을 느끼는 것, 그렇게 의식적으로 오늘을 사는 겁니다. 작은 습관이 쌓여 시간을 길게 만들고
인생을 깊게 만듭니다. 니체가 말한 삶의 자세는 지금을 외면하지 않는 용기였습니다. 내일을 위해 오늘을 버리지 말고 오늘을 위해 내일을 희생하지도 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몰입하라. 그 순간이 모여 당신의 삶 전체가 됩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세요. 혹시 내일을 걱정하다가 지금의 웃음을 놓치진 않았나요? 어제를 후회하느라 오늘의 기쁨을 외면하진 않았나요? 삶은 과거나 미래가 아닙니다. 삶은 바로 지금 당신이 숨쉬는 이 순간입니다. 우리는 늘 남과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친구의 성과, 동료의 속도, SNS 속 누군가의 화려한 삶. 그들과 나를 비교하는 순간 내 삶의 속도는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너 자신이 되어라. 남의 길을 따라가는 순간 나는 나를 잃어버립니다. 남의 속도에 맞추려다 보면 결국 지쳐 쓰러질 뿐입니다. 인생은 마라톤이 아닙니다. 결승선이 정해진 경주가 아니지요. 각자가 다른 길을 걷고 각자가 다른 속도로 살아갑니다. 중요한 건 빨리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꾸준히 걷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는 속도를 강요합니다. 더 빨리, 더 많이, 더 크게. 하지만 그렇게 앞만 보고 달리다 보면 나는 왜 달리고 있는지, 어디로 향하는지 잊게 됩니다. 속도에 쫓기는 삶은 결국 방향을 잃은 삶이 됩니다. 나만의 속도를 회복한다는 건 다른 말로 자기 기준을 세운다는 뜻입니다. 남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아니라 내가 소중히 여기는 기준, 그 기준이 있을 때 비교와 경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누군가는 큰 집을 원하고 누군가는 작은 집에서도 만족합니다. 누군가는 많은 돈을 추구하고 누군가는 시간을 더 소중히 여깁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나에게 맞는 삶의 기준만 있을 뿐입니다. 니체는 타인의 권위에 기대지 말고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라고 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속도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그 안에서 비로소 자유가 시작됩니다. 나만의 속도를 찾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비교를 멈추고 오늘 하루를 내 걸음으로 걸어보는 것. 조급해하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을 음미하는 것. 그 속에서 나는 비로소 내 삶을 살고 있다는 충만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은 경쟁이 아닙니다. 옆 사람보다 빨리 가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당신이 원하는 길을 당신의 걸음으로 가는 것이 진짜 삶의 의미입니다. 나만의 속도를 회복하면 시간은 더 이상 쫓아가는 적이 아닙니다. 시간은 나와 함께 흐르는 동반자가 됩니다. 그 순간부터 삶은 남의 것이 아닌 오직 나만의 것이 됩니다. 오늘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 누구의 속도로 살고 있나요? 남이 정해준 속도에 쫓기고 있나요? 아니면 당신만의 걸음을 걷고 있나요? 삶은 길고도 짧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남의 발걸음을 따라가지 말고 당신만의 속도로 걸어가세요. 오늘 우리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시간은 왜 이렇게 빨리 흘러가는 걸까? 어린 시절엔 하루가 길었습니다. 하지만 나이를 먹을수록 시간은 쏜살같이 지나갑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의 뇌가 새로움에 적응하면서 익숙한 순간들을 압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시간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타인의 속도에 휘둘리며 살면 시간은 늘 부족하고 빠릅니다. 하지만 내 속도를 찾으면 시간은 다시 나와 함께 흐르기 시작합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너 자신이 되어라. 이 말은 단순한 철학의 구호가 아닙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의 삶에 가장 현실적인 조언입니다. 죽음을 기억하는 사람은 오늘을 더 뜨겁게 살아갑니다. 고통을 끌어안는 사람은 시련 속에서도 단단해집니다. 자신을 존경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교가 아닌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시간을 잃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말합니다. 벌써 하루가 다 갔네. 어느새 또 한 해가 지나갔어. 그러나 시간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도망간 건 우리가 시간을 제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가 빠르게 흘러간다면 잠시 멈추어 보세요. 숨을 고르고 지금 내 앞에 있는 작은 순간을 온전히 느껴보세요. 그 안에서 시간은 깊어지고 삶은 충만해집니다. 이제 다짐해 보세요. 나는 더 이상 남의 속도에 쫓기지 않겠다. 나는 어제의 나와만 비교하겠다. 나는 나만의 속도로 살아가겠다. 그 다짐 속에서 시간은 더 이상 공허하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시간은 내가 살아내는 순간마다 빛나고 의미 있고 나의 것이 됩니다. 오늘도 하루가 너무 빠르게 지나갔다고 탄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속삭여 보세요. 시간은 도망가지 않는다. 나는 지금 시간을 살고 있다. 이 메시지가 오늘을 살아가는 당신에게 작은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은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시간은 당신과 함께 걷는 가장 정직한 동반자입니다. 그러니 오늘 당신만의 속도로 걸어가세요. 그 길 위에서 당신의 시간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